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동향이 어떤가 하면 1월 13일,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동향입니다. 지난달 12월까지는 거의 소강 상태였는데 1월 들어서 신정 지나고 나서 실수요자들도 간혹 보이고, 또 특이한 사항은 갭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 갭투가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이 백마마을이 강촌마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증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녕하세요. 갭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찾아오셔서 좋은 물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공동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서 건설하는 이제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년 근처에 있는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1년 전 그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이제 분양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로또 분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 쪽만 시행하다가 이제 더 넓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예측입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실제 그 주변은 이미 대단히 단지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이 신규 주택 때문에 대단지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전세가 상한제 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측입니다. 청포족, 청약 포기족의 줄임말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청약 가점이 급등하여 2030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사실은 작년에 서울 경기권에서 아파트를 실소유 목적으로 산 세대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약 가점제. 아무리 주구장창 기다려봤자 자기한테 분양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제 아파트를 빚내서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20대는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30대가 1순위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도 서울만 해도 지금 1순위자가 3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뭐 박 터지겠죠, 그죠? 서울에서 분양받는다면 뭐 몇 억 로또 분양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1순위자만 370만 명이 되니까 2순위, 3순위는 아예 낼 생각도 말아야겠죠. 당첨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갭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 즉 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에 직접 살진 않습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매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는 뭐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갭투 좋은 대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시가입니다. 그와 비슷한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나 양도 그리고 상속, 증여 등의 기타 원인에 의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뭐 많으면 좋겠죠, 그죠? 살면서. 담보권,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 담보권에는 양도 담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지 개발 부담금, 토지 형지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의 공과금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 전망, 영어로 약자로 CSI라고 합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잠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2018년 9.13 센 부동산 대책 때 대책 후 한 6개월가량 떨어졌습니다. 그죠? 효과가 있었던 거죠. 6개월간은. 그러나 2019년 3월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3월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10일 대책과 얼마 전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가장 센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지금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폭등되고 있지만 당연히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매매는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 사교육 학군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매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을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도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오늘은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갭투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